자, 3교시 시작합니다. 15페이지까지 다 풀었어. 윤서야, 뭐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는. 준서, 너는 뭐 평소에 문제 풀 때 맨날 쉽다고 그러지. 아, 화성은 제가 유치원 때부터 틈틈이 공부해오기 때문에. 자, 15페이지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 일단 화석의 종류가 있어. 표준 화석이 있고 시상 화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봤던 그 화석들, 삼엽충, 무슨 암모나이트, 이거 대부분 표준 화석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공룡은 중생대에만 살았어. 중생대를 얘들아 공룡을 기준으로 나눈 거야. 뭐 그래서 어떤 생물이 어느 시점에 막 멸종을 당했어. 그래서 고생대 말기에 얘들아 대멸종이 생겼잖아. 야, 여기서 생물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죽었네. 우리는 과학자들이 야, 여기까지를 우리 고생대로 하고 요 뒤로 새로운 생명체가 또 나타났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를 중생대로 하자. 그래서 그 시대를 나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장 핵심이 생명체의 변화야. 생명체의 변화다. 그렇게 기준으로 잡으면 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거,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거. 얘가 바닷가에 살았는지 아니면 늪지대에 살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옛날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볼 수는 없으므로 그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두 가지 화석을 다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땅덩어리 동위원소 분석이라고 그래서 지질의 성분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요 땅덩어리에 예를 들면 산소가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고 그 암석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 얘가 지금으로부터 약 뭐 한 3억 년 전에 돌멩이구나,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 몇 억 년 전에 어떤 땅덩어리와 몇 억 년 전에 생명체를 분석하는 게 당연히 쉬울 리가 없잖아. 눈에 뵈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그런 걸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래서 지금 지질시대 46억 년은 총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선캄브리아. 선캄브리아라는 말은 고생대의 앞부분이 캄브리아기라는 게 고생대 스타트야. 그래서 선캄브리아는 캄브리아기보다 앞에야. 그래서 이름이 선캄브리아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각 시대의 대표적인 생물, 선캄브리아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개뿔도 뭐 아는 게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물음표의 시대야, 따지고 보면. 그러고 고생대의 핵심은 어류의 시대,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내가 다시 얘기해주면, 자, 지질시대가 있어. 여기가 선캄브리아야. 그리고 여기가 고생대야. 그러니까 요 기간이 고생대지. 그 다음에 요 기간이 중생대야. 요 기간이 신생대야. 뭐 지금부터 이제 끝까지 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now, 현재가 신생된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식물은 거치 식물이 있어. 거치 식물이 뭐냐면 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애도 있고 속씨 식물이 있어. 지금 우리가 동물 위주로만 얘기했잖아. 속씨 식물이 있어. 야, 둘 중에 굳이 따지면 누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애야? 당연히 속씨 식물이 업그레이드 되는 애지. 그치? 그래서 고생대 말기에 거치 식물이 고생대 말기에 출현을 해. 야, 이때 나타났어. 그럼 이때가 거치 식물 전성시대가 되는 거야. 식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중생대 말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속시 식물이 출현을 해. 등장이라고 할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그러면 식물 기준으로 이때는 누구의 전성시대야? 그렇지. 속시 식물의 전성시대가 되는 거지. 식물 얘기는 아까
아까 안 했었는데 식물도 이렇게 된다는 걸 참고해서 아까 보면 우리 본문에 식물 얘기가 있냐? 여기는 식물 얘기가 없네. 아 나오지 저기. 제일 끝에 보면 고생대 끄트머리에 보면 거시식물 출현 이런 말이 있어. 출현은 이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거시식물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 식물 기준으로는 중생대는 거시식물의 전성시대가 되는 거지. 그러고서 중생대 말기에 제일 끝에 보면은 속시식물 등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가 속시식물, 지금까지도 속시식물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물론 지금은 거시식물도 있지. 근데 속시식물이 이때 등장을 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자, 그러면 과제는 숙제지. 그럼 17페이지부터 당연히 어디까지 거냐? 21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되겠지. 응?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조금만 더 넘어갈게. 여기 조금만 할게. 원래는 내용상으로 보면 원래 딱 앞에 한 요 정도에서 끊어도 됐거든? 원래는 선생님이 아직 커리큘럼을 이제 정확히 안 짰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알려주면, 원래는 오늘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그 정도 하고 끝내면 되는데, 오늘 그래서 원래 내가 프린트로 문제풀이 같은 걸 조금 줬으면 하는데, 다현이가 지금 결석인 상태라 이 프린트를 줄 수가 없잖아. 그치? 4명 다 있었으면 아마 지금 시점에서 내가 오늘 배운 거 복습 문제 우리 과제 빼고 다른 교재로 해서 내가 프린트를 지금 줬을 것 같아. 4명이 여기 교실에 다 있었다면.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10분에서 15분? 지금 이제 이거 3교시니까. 그래서 뒤에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이라는 개념. 여기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흔히 막 돌연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 막 다윈의 뭐 자연선택설에서 어떤 생물체가 이런 환경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22, 23, 한 2페이지 정도만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교재 22, 23 2페이지만 좀 한번 읽어봐.
자, 여기 설명할게. 자, 우선 변이라는 말이 나와. 변이가 뭐냐면, 변이의 가장 큰 정의가 뭐냐면, 같은 종 사이에서, 야, 같은 종이라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윤수야, 종의 정의가 뭐야? 이게 언제 나오냐면,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나와. 종이 뭐야? 개체. 어? 개체. 종의 정의가 뭐냐면은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명체의 집단을 종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기억나냐?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지? 그래서 예를 들면 태윤이가 저기 뭐냐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또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우리는 사람, 인종, 색깔은 달라도 또는 생김새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종이야. 근데 대표적인 이제 종이 아닌 게 뭐냐면 얘들아 사자와 타이거가 있어.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있어. 얘네들은 이제 교배시키는 거야. 라이고. 나오는 게 뭐야? 라이거가 나오는 거 알지? 막 등치 겁나 커. 어? 근데 라이거를 낳았어? 그 다음에 또 라이거끼리 교배를 시켜. 그럼 새끼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은 사자와 호랑이가 라이거를 낳았는데 그 라이거가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냐? 못 낳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말과 당나귀라는 종이 있어. 그 나오잖아. 걔네 둘이 해서 새끼 낳은 애를 뭐라고 불러? 노새. 그렇지, 기억나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노새가 있어. 근데 노새끼리 새끼를 낳을 수 있냐? 못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말과 당나귀가 생긴 거는 엇비슷해 보이는데 얘네들끼리는 같은 종이 아닌 거야. 이해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하고 원숭이는 다른 종인 거야. 니네 옛날 역사 도감이나 뭐 이런 거 뭐 보면은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는 사실 사람보다 진짜 원숭이에 가까운 외모적인 특징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잖아. 그치? 근데도 사람과 원숭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인 거야. 비슷한 이제 성향이 많지. 닮은 점도 많고. 근데 같은 종은 아니야. 종의 정의가 그런 거야. 그럼 변이가 뭐냐면은 같은 종인데 다양한 특징. 예를 들면 사람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종이 뭐냐? 나는 머리가 곱슬이야 예를 들면. 근데 누구는 생머리야. 이런 게 변이야. 아니면 대표적으로 피부 색깔. 동양인들은 한 요 정도 수준의 피부 색깔을 가져. 아주 까맣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하얗지도. 물론 사람마다 또 정도가 있지.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는 우리 준서나 선생님처럼 얼굴이 좀 비교적 시커먼 계열이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 친구 중에는 또 피부가 하얀 계열이 또 있어. 그지? 그런 게 변이. 예를 들면 누구는 서양 사람들은 눈동자 색깔이 푸른색이라든가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보통 검은색 계열이지. 이게 좀 멜라닌 색소라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 색깔도 까맣잖아. 근데 서양에서는 흔히 블론디라고 그래서 금발 혹은 빨간 머리도 있잖아. 내추럴한 본투비로 빨간 머리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 동양인은 태어났는데 빨간 머리는 없지. 한국 사람만 예를 들면 태어났는데 약간 갈색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있어. 그지?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염색 안 했는데도 왠지 염색한 삘이 조금 나는 그런 머리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그치? 근데 동양인들이 멜라닌 색소가 뭐냐면 검은색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서양인들은 피부도 하얘. 머리카락도 까맣지가 않아. 까만 사람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런 거. 이걸 변이라고 불러. 그래서 같은 종끼리인데 다른 특징. 누구는 키가 커. 누구는 키가 작아. 이런 것도 변이야, 얘들아. 그럼 이 변이들이 왜 나타나느냐?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세포 분열 배우고 그 중에 생식세포가 엄마의 염색체와 엄마의 세포 분열에서 막 이렇게 해서 되게 크로스로 만나잖아. 그러다 보면은 아빠 특징도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 특징도 담고 엄마 특징도 담고 이게 랜덤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태어났는데
속된 말로 아빠 빼다 박았어. 또는 엄마 빼다 박았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 또 누구는 엄마랑 아빠랑 되게 반반씩 닮았어. 그래서 형제끼리인데도 형하고 동생이 닮은 형제도 있지만 형하고 동생이 밖에 나가보면 진짜 안 닮아서 쟤는 둘이 같은 부모님 밑에서 나온 형제가 맞아? 하는 얼굴도 있어. 그렇게 그 유성생식이라는 게 뭐냐, 흔히 말하는 남성과 여성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랜덤성도 조금은 있어, 얘들아. 응? 그러니까 진짜 엄마 아빠가 되게 잘생겼는데 자식이 나오면 잘생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예쁜 애들이 나오는 애도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생각보다 별로 안 예뻐. 엄마 아빠는 둘 다 생각. 근데 따져보면 누구 닮았냐? 저 위로 가면 막 증조 할아버지 닮았어. 알고 보면. 증조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인물이 별로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 그런 거를 넓은 의미로 돌연변이라고 불러. 돌연변이는 어느 정도 랜덤이야. 근데 이제 돌연변이가 좋은 쪽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나쁜 쪽으로 나오면 안타깝지. 근데 이 돌연변이는 지금도 연구를 하지만 이 생물의 어떤 결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의사들 또는 생물학자들도 100% 다 밝혀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 지금 이 순간도 누가 안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럼 돌연변이랑 장애의 차이는 뭐예요? 장애라는 거는 보통 후천적인 장애적인 의미가 좀 강하지. 아 그래요? 보통 예를 들면 태윤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났어. 그래갖고 다리를 못 쓰게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 보통 우리가 장애라는 표현을 쓸 때는 후천적인 사고나 그런 쪽을 장애라고 해. 물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장애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인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 근데 장애라는 거는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이든 그 정상인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를 총칭해서 우리가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뭐 물론 그 과정에 돌연변이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자연선택 얘기만 해볼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자연선택이 뭐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잘 버틴 종이 있어. 그럼 걔가 살아남는 거지. 아까 누가 그랬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태윤이가 그랬나? 뭐 그런 얘기.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자연선택이라는 건 말이야. 그 환경에 따라서 얘가 변신한 게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봐봐. 저렇게 저 봐봐. 저 나무 있잖아. 초록색이지. 그러면 저 동네 사는 애들은 예를 들면 벌레가 저 동네 산다고 치자. 그러면 저 동네 빨간 벌레가 있고 초록색 벌레가 있어. 그럼 누가 잘 살아남겠냐? 초록색 벌레가 잘 살아남겠냐? 빨간 벌레는 눈에 잘 띄어. 그럼 어떻게 새가 지나가지고 저 뭐냐? 푹 집어먹고 찍어먹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초록색 벌레는 저렇게 이파리 사이에 껴있으면 새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얼핏 봐서는 티가 안 나.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여기서는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나무 근처에 살다 보니 원래는 얘가 빨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록색으로 변신했어가 아니야. 그럼 뭐냐? 저 숲에 빨간 애도 있고 파란 애도 있고 노란 애도 있고 하얀 애도 있고 까만 애도 있고 다양한 벌레들이 있었어. 같은 종이라도 색깔이 달라. 저 사람으로 따지면 종이 다르면 피부 색깔이 다르듯이. 그런데 이런 다양한 애들이 한마디로 최초에는 아주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생물이 처음 출현했을 때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녹색인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빨간 애가 녹색으로 변신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몇 억 년 지나면서
빨간 애는 멸종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남은 애가 녹색만 남은 거야. 나무 근처에 사는 애들은. 무슨 말 이해되죠? 요게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야 얘들아. 다시 설명합니다.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은 되게 많은 종류의 종이 있었어. 근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 다양한 종 중에 누가 살아남기 좋은 환경이 정해져 있지 않니? 쉽게 말하면 다시 돌아올게. 벌레가 빨간 애가 있고 파란 애가 있고 노란 애가 이랬어. 근데 숲속에 사는 벌레들은 지금 보면 초록색 벌레가 제일 많아. 근데 가끔 보면 까만 벌레도 있는데 개체수로 따지면 초록색 벌레가 월등히 많아. 왜? 걔네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반면에 저기 뭐 사막 근처로 가면은 뭐 벌레나 뱀이 살아도 애들이 노란색 계열의 애들이 많아. 사막 모래 색깔 따라서. 그러면 거기도 처음엔 빨간 뱀도 있었을 거라고. 사막 뱀도 살잖아. 거기도 까만 뱀도 있었을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은 멸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막에서 빨간 뱀들이 시간을 거쳐서 노란 뱀으로 변신한 게 아니라고. 노랗고 예를 들면 노란 애 100마리, 예를 들면 빨간 애 100마리, 까만 애 100마리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 애는 90마리가 됐어. 근데 빨간 애는 한 마리 남은 거야. 노란 애도 그러니까 까만 애도 한 마리 남은 거야. 이런 식으로 변천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은 그 환경에 따라 얘가 변신한 게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변신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얘는 그렇게 생겼던 애야. 근데 이 동네에선 얘가 살기가 좋은 거지. 그래서 걔만 살아남는 거야. 빨리 집에 가고 싶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 주에 오늘 숙제 내준 거 정리하고 다음 주에 오면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요거 2도 대략 선생님이 지금 계획을 짜보면 알지만 한 10번에서 11번. 근데 아마 그 10번에서 11번이 아마 니네 기말고사 보기 전에 또 걸려. 그러면 우리는 또 당연히도 알겠지만 수업을 하고 기말고사 볼 때쯤은 또 잠깐 내신 대비로 들어가고 기말고사 끝나고 또 연결해서 하고 이렇게 수업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 예, 알겠어요.